네, 오늘은 이번 강의는 323쪽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원 배열을 실제로 사용을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경우의 예를 통해서 배열을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을 먼저 한번 봐주시죠. 지난 시간에 배열을 썼었는데요. 배열의 초기화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주는 배열 변수를 선언한 거죠. 이렇게 되면 배열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5칸짜리의 정수형 값을 가지는 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브래킷 안에 첨자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엘리먼트, 해당하는 항목의 값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괄호를 사용하고 항목을 사이사이에는 콤마로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른 점은 배열 변수의 선언에서 크기가 없다는 거죠. 크기를 생략하면 초기화되는 항목의 개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크기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동일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경우도 가능합니다. 조금 이상한데요. 5칸짜리라고 했는데 뒤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3번째와 데이터의 4번째 항목은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됩니다. 일천 배열의 사용. 배열은 동일한 타입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코드는 5칸짜리의 테스트라는 배열에서 3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테스트 0번째가 3이면 0을 출력하고 점점점 테스트 4번째가 3이면 4를 출력하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머릿속에 보시면 5줄이 다 비슷한데 배열의 첨자만 달라집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값이 달라지죠. 규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규칙성이 있으면 반복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반복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i는 0에서 4까지 일씩 증가시켜가면서 테스트 i가 3과 같으면 i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과 반복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열과 반복문을 잘 쓰시면 효과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변수를 2개를 선언합니다. previous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배열을 선언합니다. 3칸짜리 배열이죠. 그리고 previous의 주소를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3번째의 주소를 출력했습니다. 실제로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하는데 배열의 첨자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열 변수를 선언할 때는 마이너스가 안 되지만 사용할 때는 마이너스 가능합니다. 근데 출력 값을 보면 previous라는 변수의 주소와 데이터 -3번째의 주소가 동일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previous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그 뒤에 데이터 3칸짜리를 선언했죠. 그래서 데이터 0번째, 1번째, 2번째인데 -3번째는 여기인 셈입니다. 그래서 previous라는 변수의 주소와 데이터 -3번째의 주소가 동일한 겁니다. 또 보시면 데이터 -3번째 값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10이 나옵니다. 그 값은 previous라는 변수의 값하고 동일한 거죠. 이를 통해서 배열들이 실제로 메모리에 어디에 자리를 잡히는지 유추를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324쪽의 하단 부분에 있는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컴파일러는 첨자가 배열의 첨자, 배열의 인덱스가 배열의 유효한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검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정확한 인덱스인지를 매번 주의 깊게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언어 따라 다른데요. 어떤 다른 언어는 배열의 첨자가 유효한 범위인지를 자동으로 체크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C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열의 첨자의 범위를 프로그래머가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음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왜 C 언어는 배열의 첨자가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동으로 검사하지 않을까요? 자동으로 검사하려면 실행 시간에 계속 첨자의 유효성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군더더기 코드가 많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C 언어는 프로그램 실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첨자가 유효한 범위 내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동으로 체크해 주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열을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1, 데이터 2라는 이름으로 5칸짜리 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1 배열을 데이터 2 배열로 카피하려고 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데이터 2에 데이터 1을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컴파일 시점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떤 에러죠? Assignment to expression with array type. array 타입의 assignment, 대입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열의 이름은 단순히 그 배열의 시작 위치의 주소입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배열을 카피하려면 배열의 항목을 하나하나 일일이 카피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배열을 카피하시려면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항목을 하나하나 카피를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언어죠. 요즘 최근에 나오는 언어들은 배열을 한꺼번에 카피를 해줍니다. 근데 C 언어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7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실제 그 예제를 하나하나 직접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천 별의 검색 및 최대값 구하기인데요. 지금 이 예제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란 말은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 변수에서 52라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번째 있는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0번째, 1번째, 2번째, 즉 2번째 있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52는 두 번째 엘리먼트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겁니다. while문을 쓰고 있네요. 코드는 여러분이 직접 좀 보셔야 되는데요. count라는 것은 0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보는 위치를 카운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count가 last보다 작으면 last는 10이죠. 배열의 크기입니다. count가 last보다 작고 find가 0이면 find는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찾았으면 while문을 그만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find는 제로이니까 제로로 초기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 있고 아직 찾지 못했으면 이라는 겁니다. 못했으면 그 배열의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과 같으면 find를 1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count를 1씩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럼 언젠가 찾았다면 find가 1이 되면서 while문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find가 1이라면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식의 코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배열에서 특정 값을 찾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28쪽을 보시면요, 배열에서 최소값을 찾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열에서 최소값을 찾는 코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코드입니다. 반복문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배열에서 최소값은 현재 1입니다. 이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 값을 현재의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모든 항목과 비교해 가면서
최소값이 달라지면 해당하는 값을 최소값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0번째를 민으로 하고요.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이죠. 1번째 항목부터 9번째까지 순차적으로 비교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항목이 현재의 민 값보다 작으면 그 값으로 민 값을 대체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반복을 하고 나면 민이라는 변수가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코드를 응용하면 최대값도 찾을 수 있겠죠. 조금만 부등호만 바꾸면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보시고 최대값을 찾는 코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329페이지부터는 도수 분포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열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도수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수 분포표라는 이야기는 수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뭐 키가 120에서 130은 몇 명. 그래서 여러 명의 학생들의 키 데이터가 있으면 그 키 데이터를 적당한 도수 구간으로 적당한 구역으로 도수 출현 빈도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죠. 그래서 도수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0쪽에 걸쳐 있는 코드인데 코드가 조금 깁니다. 근데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헤더 파일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까지 쓰지 않았던 두 개 헤더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stdlib.h와 time.h입니다. stdlib.h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겁니다. 다양한 기능의 함수들이 선언되어 있는 헤더 파일인데요. 본 코드에서는 rand라는 함수를 쓰려고 include 한 겁니다. rand는 랜덤 수, 그러니까 랜덤한 숫자를 생성해 주는 함수입니다. time.h는 time이라는 함수를 쓰기 위한 건데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즈라는 변수는 입력 샘플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0개의 크기고요. 그래프는 도수 분포표입니다. 10칸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숫자가 0부터 9까지, 10부터 19까지, 20부터 29까지 해서 도수의 구역을 10개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sRand는 startRand라는 이야기고요. 랜덤 값을 rand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seed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컴퓨터에서 랜덤 수를 만들어 주는데 제일 첫 번째 씨앗 되는 숫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때는 자기가 쓰는 컴퓨터에서의 시간 time null이라고 하면요. 현재의 시간을 반환해 줍니다. 그 time이라는 함수가 time.h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unsigned라고 해주는 이유는 이제 unsigned int로 time이라는 값을 int로 바꿔주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Rand라는 함수는 rand라는 함수를 쓸 때 꼭 한 번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도수 분포표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모든 영역을 0 개수로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 코드가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rand라는 값은 무작위로 발생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샘플로 만들어주면 이 샘플에는 0에서 99까지의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99까지 값을 100개를 만들어서 그 값으로 도수 분포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00개의 숫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숫자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으면 그래프 0번을 1증가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10개의 if문이 수행이 되면 모든 도수 분포표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도수 분포표의 값을 출력하면 이와 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5라는 말은 랜덤한 숫자 100개 중에 0에서 9까지의 숫자가 5개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도수 분포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풀이 첫 번째고요. 몇 번째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 코드를 조금씩 개량해 볼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코드는 다른 점은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고 다른 부분은 else if로 바꿨다는 겁니다. 당연히 조금 전에 코드는 10개 if문을 모두 체크해 보겠죠. 그렇지만 그 10개 if문 중에는 하나만 true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는 if, else if문으로 바꾸어 주시면 해당하는 어떤 부분이 만족한다면 true가 되면 만약에 이 부분이 true가 되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실행하지 않겠죠. 훨씬 프로그래밍의 수행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코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그 if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제 if문이 이중 for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for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 if, else, if 문이 이 form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는 0부터 9까지 샘플들의 값이 j 곱하기 10보다 크거나 같고 j 플러스 1 곱하기 10보다 작거나 작을 때 근데 이 j가 0부터 9까지죠. 그래서 j가 0이라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고 j가 1이라면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은 그죠? 해당하는 if문이 만족하면 해당하는 도수 분포표를 증가시키고 브레이크 문을 쓰시면 됩니다. 이 브레이크는 가장 가까운 for문 하나만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코드는 내부적인 작동 방식은 두 번째 구현한 것과 정확히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코드를 읽기는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드 스타일을 쓰는지 세 번째 코드 스타일을 쓰는지는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쪽은 마지막 구현 결과가 있습니다. 그 복잡한 for문과 if else 문이 한 줄로 바뀌었습니다. 일종의 팁인데요. 100개의 모든 숫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샘플 값을 10으로 나눈 몫이 됩니다. 정수형 나눗셈이니까 몫이 되겠죠. 예를 들면 샘플이라는 값이 19라면 19 나누기 10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첫 번째 항목이 1층가 되겠죠. 코드도 굉장히 짧고 실행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 복잡한 if문이 나눗셈 한 번으로 바뀐 것이니까요. 이 예제를 드린 이유는 어차피 for문이나 배열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동일한 일을 처리하는 방식 중에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역할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가 한 두세 장 남았는데요. 두 장 정도 남았는데 1,000배의 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한번 보시죠. size of data라고 하면 size of data는 배열 전체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열이 5개의 항목이고 인트형 값이니까 5 곱하기 4에서 20이 됩니다. 20 나누기 한 항목의 크기니까 4라고 하면 넘버는 배열의 개수가 되겠죠. 5가 찍힙니다. 통일합니다. 조금 전은 인트형 배열이었고요. 캐릭터형 배열을 선언하면 똑같이 배열 전체의 크기에다가 배열의 한 항목의 크기를 나누면 동일하게 5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배열의 항목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다음 코드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 두 코드를 비교해 보면 지금 코드는 배열의 항목이 5개고요. 그래서 5이라고 숫자를 적어줘서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바꿔서 데이터 항목이 많아지면 이 숫자도 따라서 바꿔야겠죠. 5라는 숫자를 9라는 숫자 또는 8이라는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length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아까 보셨던 방식으로 배열의 크기를 만들어서
찾아서 반복문을 그렇게 돌리면 배열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은 테크닉입니다. 휴, 오늘 20분 강의를 드렸네요. 이처럼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아직 배열에 대해서 한 강의가 더 남았는데 지금까지 보신 코드를 직접 하나씩 해보시고 기본 원리를 깨치면서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오늘은 배열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배열을 초기화하는 법, 그리고 배열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배열 중에 최대값을 찾는 방법, 배열에서 검색하는 방법, 배열을 이용해서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336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